글씨 21 캘리그라피 실기 강좌를 맡은 옹원글씨 조용현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캘리그라피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기본 재료, 그리고 간단한 기초 설명들을 해볼 건데요. 우선 캘리그라피란 무엇인가, 보통 일반 대중들한테 물어봤을 때 캘리그라피는 그냥 예쁜 손글씨, 그리고 그냥 멋있게 쓰는 글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캘리그라피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글씨로 표현한 문자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예쁘게 쓰고 무조건 멋있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어리숙하고 못 쓰더라도 주제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넣어서 표현한 것을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상업 캘리그라피, 그리고 취미로서의 캘리그라피, 그리고 이제 작품으로서의 캘리그라피가 있는데요. 상업으로서의 캘리그라피는 말 그대로 이제 상업적인 어떤 디자인 요소를 쓸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간판이나 어떤 타이틀, 그런 북커버, 이런 글씨들을 이제 상업 캘리그라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취미로서의 캘리그라피는 지금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좀 감성적인 것을 찾게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문장들, 그리고 좀 노래 가사의 한 부분, 어떤 좋아하는 시구절, 이런 것들을 좀 써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러 많이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미로서의 캘리그라피도 많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작품으로서의 캘리그라피, 이 부분은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게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작가들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작가들도 이제 전시를 열게 되고 이제 작품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작품성 있는 그런 캘리그라피가 많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본 재료를 말할 건데요. 기본 재료는 이제 서예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붓, 먹, 벼루, 화선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것은 기본 재료고요. 사실 캘리그라피는 어떤 도구든지 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쑤시개, 뭐 나무젓가락, 롤러, 뭐 칫솔, 뭐 심지어는 팥뿌리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캘리그라피 도구로 쓸 수가 있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도구들을 쓰다 보면 그 도구 각각의 어떤 느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캘리를 할 때 주제에 맞게 도구들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단어 표현도 해볼 건데, 이제 단어들이 각각의 어떤 희노애락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마다의 어떤 느낌들을 이제 글씨로 표현해보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해볼 거고, 그리고 한 글자와 두 글자의 단어, 그리고 세 글자의 단어들이 다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글자로 했을 때 캘리그라피, 그리고 두 글자의 단어를 표현할 때 캘리그라피, 세 글자의 단어를 표현할 때 캘리그라피,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그라피를 할 때 가장 좀 중요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자면은, 우선은 구도, 공간, 속도, 흐름, 크기, 굵기, 가독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따가 실기를 하면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속과 필압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필속은 이제 글씨를 쓰는 속도죠.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항상 필압은 이제 누르는 힘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하면서 점점 가늘어지게, 이런 식으로 그러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필속을 천천히 가면서 마찬가지로 점점 가늘어지게. 사실 기본적인 붓을 잡는 거는 서예에서 이제 당구법이라고 그러죠. 작은 글씨를 쓸 때 그냥 그런 식으로 연필 잡듯이 잡으시면 가장 편하고요. 물론 나중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붓을 잡는 것들이 있고요.
속도를 빠르게 할 때는 끝을 좀 빼주는 게 좋고요. 천천히 할 때는 끝이 뭉툭해지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먹을 얼마나 찍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느낌이 완전히 변하는데요. 먹을 좀 많이 찍어서 그냥 써보시면은 촉촉한 느낌의 흙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먹이 점점점 없어지면은 이런 갈필이 나오겠죠. 캘리그라피에서는 다양한 획들을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묻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먹을 많이 묻혀서 촉촉하게 번지게 저러다가 먹이 빠지면은 갈필이 나오겠죠. 이런 갈필도 그냥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겠지만은 붓을 좀 비틀어서 갈필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글자의 단어를 쓸 때와 두 글자의 단어를 쓸 때를 보여드릴 건데요. 한 글자의 단어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되면 이제 따로 놀겠죠. 근데 두 가지를 한 단어처럼 같이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글씨가 가까이 붙고 꽃의 치읓은 앞으로 좀 빼주고 별의 리을은 뒤로 빼주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이제 캘리그라피는 주제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넣어서 글씨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요. 약간 슬픈 내용의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나는 내용의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화나는 느낌을 쓸 때는 좀 삐죽삐죽하면서 약간 이런 갈필들이 들어가주면 좀 더 느낌을 표현하는 데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캘리그라피를 할 때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썼을 때
이런 공간, 글자 안에서의 공간,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조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가독성 같은 경우는 보통 상업 캘리그라피에서 이제 중요시 여겨지는 건데, 상품에서 이제 가독성이 없게 되면, 읽을 수 없게 되면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업 캘리그라피에서는 꼭 가독성을 살려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자를 좀 재밌게 표현한다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가짜가 기역이 아니라 시읒처럼 보이겠죠? 사독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각도를 아무리 좀 재밌게 표현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선을 지키면서 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독성에서 이제 가장 좀 헷갈리는 부분이 흘렸을 때 문제인데요. 만약에 을을 썼잖아요. 을을 쓰는데 이렇게 의와 리을이 이어지는 부분을 굵게 해버리면 울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어지는 부분은 최대한 가늘게 가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가늘게. 이번 첫 강의는 캘리그라피란 어떤 건가, 그리고 캘리그라피의 기본 재료, 그리고 단어 한 글자 두 글자 쓰기, 그러면서 단어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독성과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 주 두 번째 강의는 좀 다양한 글씨체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사물을 주변으로 쓰는 어떤 공간에 대한 레이아웃을 잡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